매주 월요일 전략 이야기로 한 주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유동원 본부장과 함께할게요.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네, 2주 만에 뵙네요. 네, 그렇네요. 자, 지난주 미국 증시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네. 본부장님 말씀대로 5월에도 매도 전략은 적절하지 않았는데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셨는지 또 향후 시장 흐름까지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지금 미국 증시가 모든 지수들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존스 2%, S&P 500 1.8%, 나스닥 2%, 심지어 러셀 2000 중소형주까지도 지금 3.2% 상승을 했고요. 빅스 지수도 지금 14.6까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 추세가 계속 전반적으로 지금 번지는 모습입니다. 원래는 나스닥 위주의 상승만 보이다가 지금은 전체적으로 다 번지는 모습이고요.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아무래도 이제 6월 14일 날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지금 동결 가능성이 75% 수준으로서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중요한 그 차트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이제 테일러 규칙이라고 해서 지금 정책 금리가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고 있느냐 하는 부분인데 저게 지금 회색 그 박스권 안에 지금 금리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렇게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는 경우에 그 이후에 시장의 흐름이 어땠느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금 한번 보시면은 과거에 1995년 그리고 또 2006년 그리고 또 2020년에 2018년에 금리를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지수의 상승이 제법 큰 폭으로 나타났었는데요. 1995년도에는 78%, 그리고 2006년도에는 32%, 그리고 2018년도에는 48%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급격한 금리 인상 이후에는 마지막으로 올리고 나서 증시가 제법 큰 폭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번에 금리가 마지막으로 올린 것이었다면 5월 달에 아마도 향후 증시는 추가적으로 한 20% 정도는 상승하고 이번 장이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져봅니다. 네. 또 여기에다가 한번 반문을 해보자면 경기 침체의 시그널로 해석되는 장단기 금리 차의 역전 현상은 여전한 모습이거든요. 맞습니다. 본부장님은 경기 침체에 대한 가능성 여전히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경기 침체가 언젠가는 올 겁니다. 근데 이제 그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지금 보시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어 있는 현상이 지금 오랫동안 유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분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경기 침체가 만약 당장 온다면 지금은 주식을 파셔야 됩니다. 그렇지만 만약 그렇지 않고 이게 1년 뒤, 2년 뒤, 3년 뒤 이렇게 계속 지연이 될 경우에는 그럴 급락장이 나올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다는 것은 예금 감소가 일어나면 대출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걱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근에 은행 파산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예금이 감소를 하다가 안정을 찾았지만 대출 증가율이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기 침체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연체율입니다. 지금 대출이 늘고 있지도 않는데 연체율이 올라가는 폭이 더디다면 계속해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이 높습니다. 저희는 1995년과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때 보시면은 왼쪽 박스권인데요. 가계부채 부분에 있어서 가계대출은 연체율이 올라갔지만 전체 연체율과 기업 연체율은 떨어졌어요. 근데 지금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비슷한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계속 이어진다면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측하시는 것이 맞겠고요. 특히 지금은 예대율이 70%대로 낮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계속 올라가면서 대출 증가율이 아마도 7, 8%대로 복귀를 하고 총 여신 증가율은 4% 이상으로 복귀를 할 경우에 경기 침체가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보이고요. 이렇게 되면 2024년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한 30% 정도 되고 훨씬 뒤 2026년에 올 가능성이 한 70% 정도 되는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프를 보니까 진짜 대출 감소의 추세는 일단은 좀 일단락되면서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 가운데 또 경제 지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사이 나왔던 미국의 5월 비농업 고용 부문의 경제 지표
너무 뜨거웠습니다. 너무 네. 고용은 단단하다라는 것이 다시 한번 증명이 됐는데 네. 이렇게 연준의 긴축 명분을 제공할 수 있는 뜨거운 고용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는 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고용 지표 굉장히 뜨거웠죠. 우선 한번 보시면은 실제로 33만 9천 명이 지금 고용이 됐습니다. 원래 예상치가 19만 명이니까 뭐 너무나 높은 숫자가 나왔죠. 그렇지만 이 부분을 좀 뜯어서 보면은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의 영향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보시면은 이제 임금 상승률 부분인데요. 임금 상승률이 지금 고점이 6% 수준이었어요. 근데 쭉 지금 보면은 하락하고 있죠. 2022년 초부터. 그래서 4.3% 정도의 숫자가 나오고 있고요. 또한 전달 대비 숫자로 계산해 봤더니 연간 환산으로는 3.6%입니다. 그렇다면 이 정도 수준이면 인플레이션은 3%대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듭니다. 게다가 실업률도 3.4%에서 3.7%로 상승이 됐어요. 그 이유는 노동인구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아마도 인플레이션은 안정적인 모습으로 변해갈 것이고 고용시장이 튼튼하다 보니까 경기 침체는 안 올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골디락스 가능성에 대해서 제가 작년에 계속 말씀을 드렸었죠. 자, 이런 부분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또 플러스적인 요소가 무엇이냐면 이 부채 한도에 있어서 이제 체결이 됐죠. 그러면서 다음에 선거가 끝나야지 이 부분이 다시 이슈화 될 겁니다. 그게 이제 2025년 초가 되겠죠. 그때까지는 큰 문제가 없고요. 여기서 세수 부분을 조금 세수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서 전체적으로 이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GDP의 약 5% 미만의 수준으로서 향후 3년이 이어진다면 이런 경우에는 오히려 달러 지수가 약세로 가기는 가는데 그 폭이 아주 급격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달러 지수가 하락을 이제는 할 것 같아 보이는데 아마도 장기적으로 100 수준에 수렴을 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는 골디락스와 달러의 안정화 이 두 가지 요소는 전반적으로 신흥국 시장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전 세계 시장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골디락스와 더불어서 달러 가치의 안정화는 신흥국 자금 유입에 조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최근 뉴욕 증시 보면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아주 두드러진 모습입니다. 엔비디아 1조 달러 클럽 수성에 이어서 애플도 지금 연일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성장주와 가치주에 대한 투자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는 게 좋을까요? 네, 자, 그 부분이 아무래도 이제 사이즈에 따라서 틀립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이 생산성 지표인데요. 지금 한번 보시면은 제가 95년도와 자꾸 비교를 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을 때 이 시기 그 전에 3년의 평균치가 0.88% 정도 상승하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 금리를 올리고 나니까 2.2%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의 숫자는 어떠냐? 마지막으로 금리를 올렸던 게 이번이라고 치면 이 지난 3년 동안에 어느 정도 올랐느냐? 1.25%나 올랐어요. 그리고 전망치보다도 훨씬 높은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숫자가 올라가게 되면 그만큼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이고요. 생산성이 높아진다라는 것은 그만큼 대형 기술주들의 매출 증가율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차트를 보면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를 보냐면 이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 파란색 점선이 있죠. 저게 이제 경제 성장률 2%입니다. 근데 그 성장률보다 위로 올라갔을 때와 떨어져 있을 때가 차이가 납니다. 위로 올라갔을 때는 산업재 같은 인플레이션 자극하는 부분이고요. 밑으로 내려왔었을 때는 인플레이션을 자극하지 않고 오히려 생산성이 높아지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딱 보시면은 올라갔다가 떨어졌죠.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이런 수준의 2% 미만의 성장률이 나오는 구간에서는 아무래도 대형 기술주들이 좋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한번 보시면은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대형 기술주들의 상승폭은 연초 대비 5월 말까지 40%나 됐는데 요 주식을 제외하면은 1%밖에 상승을 안 했어요. 차이가 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되냐라고 여쭤보시면은 러셀 2000과 러셀 1000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러셀 2000은 중소형주들이 포진되어 있는 겁니다. 이쪽은 가치주,
보시면 중간에 26.7% 정도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형주는 가치주고요. 근데 성장주를 보시면 1위부터 1000위까지의 기업이거든요. 상승 여력이 가장 높게 나옵니다. 그래서 대형 기술주 같은 경우에, 대형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시고 가치주에 있어서는 중소형주를 투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그럼 우리가 다 매도를 해야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차트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지금 1998년도에 보시면은 이 S&P 500 중에서 이 지수의 수익률을 상회하는 기업의 퍼센티지가 28%대로 낮았어요. 지금이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언제 거품이 붕괴됐냐면 그 숫자가 70%, 60%대 후반까지 올라가고 나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지금처럼 중소형주들의 상승률이 막 올라오면서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것이 중소형주가 되면 그때는 마지막이다. 그만큼 화려한 불꽃이 켜졌을 때 끝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장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 시점 여전히 상승장에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상승장 속에서 현 시점 좀 이상적인 글로벌 포트 구성 전략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좀 짜임새 있게 가져가 보는 게 좋을까요? 네, 자 우선 선진국과 신흥국 부분에 있어서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선진국은 나스닥 위주의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60%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신흥국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국에 대한 비중을 끌어올렸습니다. 지금 여전히 한국의 매력도가 가장 높다 신흥국 중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3%로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차트는 무엇이냐면 이 S&P 500 중에서 동일 지수 비중의 지수의 수익률과 시총 적용 지수의 수익률의 차이입니다. 그만큼 지금 대형주들이 좋다라고 얘기를 또 해드립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장주와 가치주의 비중을 놓고 봤었을 때 80%를 성장주, 가치주를 20%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대형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80%, 중소형주 위주의 투자 포트폴리오가 20%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성장주 중에서 가장 매력도가 있는 쪽은 대형 기술주, 반도체, AI, 전기차 부품, 신재생 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특히 이 대형 기술주 중에서 우리가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13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AMD, 테슬라, 퀄컴, 구글, 엔비디아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아직도 여전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상승 여력이 목표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만큼 매력도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더 밑으로 내려오더라도 가장 매력도가 낮다라고 보여지는 메타 플랫폼까지도 18%니까 전체 평균이 44%이고 이렇다면 제가 볼 때는 대형 기술주 위주의 투자가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대형 기술주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여전히 매력도가 높다라고 짚어주셨고요. AMD, 테슬라, 퀄컴 순으로 상승 여력이 높은 종목으로 좀 집계가 됐다는 부분까지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월요일 전략 이야기 유한타증권 유동훈 본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